여기는 승무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한항공사의 휴게실. 갑자기 어떤 승무원이 다른 승무원에게 말을 걸자 그 말을 들은 승무원이 보란듯이 어떤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처음 말을 건 승무원은 굉장히 당황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 휴게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의 한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네덜란드 출신 승무원 린네랍니다.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 제 꿈을 이루려면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승무원이 되기까지 엄청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했죠. 승무원이 되려면 외국어는 기본이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의 안전수칙까지 빠짐없이 익혀야만 했거든요. 그 모든 관문을 뚫고 교육생이 되었을 때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늘 위 멋진 경치를 감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객분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그 이상으로 보람찬 일이란 걸 말이에요. 긴 시간 교육을 받고 저는 드디어 정식 승무원이 되었어요. 정말 꿈만 같았죠. 그날의 벅찬 감동은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제가 동경하던 하늘 위에서 당당히 일할 수 있게 되다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탑승했던 비행기 안에서의 순간순간들이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떠오르네요. 모든 게 경이롭고 가슴 설레는 경험들의 연속이었죠. 전 세계 곳곳에서 오신 다채로운 승객분들과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는 게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서로의 문화가 달라서 낯설 법도 한데 오히려 그 차이를 즐기면서 소통하는 묘미가 있었달까요? 그 중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던 시간들이 특별히 기억에 남아요. 처음엔 어색했던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도 생활도 함께하는 끈끈한 유대감이 생겼거든요. 우리의 팀워크로 안전하고 쾌적한 비행을 만들어 나갈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함께 웃고 울며 지냈던 그때의 추억들은 저에겐 평생 잊지 못할 보물 같았죠. 그렇게 즐겁게 일하던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선배나 동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거죠. 아무리 지켜봐도 뭔가 저만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려니 했는데 자꾸 반복되는 일들을 겪다 보니 동료와 선배들이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실수하면서 혼날 때가 있었죠. 커피를 쏟는다거나 짐을 잘못 싣는 바람에 꾸중을 듣기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똑같은 실수라도 제가 하면 유독 심하게 혼이 나는 거예요. 옆에서 선배의 잔소리를 듣는데 마치 용서 못할 큰 죄를 지었다는 듯이 대하는 거 있죠. 다른 애들이 실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니 저한테만 그러니까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선배는 막말로 너는 승무원 자격 없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라면서 욕을 퍼붓기까지 했어요. 순간 머리가 띵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때의 모멸감이란 아직도 잊히지가 않네요. 비행이 끝나고 휴게실에 가면 눈에 띄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다들 즐겁게 떠들다가도 제가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자신들끼리 쑥덕쑥덕 제 험담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소외감에 괴로워하면서도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으니 얼마나 속상했던지 몰라요.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외모 비하 발언이었어요. 너는 살 좀 빼야겠다. 눈이 왜 그렇게 커? 와 같은 못된 지적을 심심찮게 들어야만 했죠. 나름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외모 비하 발언을 매일같이 듣자니 자존감이 바닥까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어느 날은 돼지처럼 뚱뚱해서 승객들이 불편해한다는 모욕까지 당하고 나서 화장실에 틀어박혀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제 풍만한 몸매가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펑펑 운 탓에 눈이 퉁퉁 부었는데도 꾹 참고 웃는 얼굴로 승객분들을 모셔야 했으니 이해되시겠죠. 그때만큼 괴로울 때가 없었죠. 정말 힘들었지만 저는 이 악물고 악착같이 버텼어요. 누구보다 간절히 꿈꿔왔던 일이니까요. 승객분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이를 악물고 견뎌냈죠. 그래도 가혹한 시선과 악의에 찬 말들은 점점 더 모질어져서 이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함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당장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매일 아파하고 상처받는 채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죠. 그때 저는 동료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느라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업무에 집중하기도 힘들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공지사항을 보니까 깜짝 놀랄 소식이 있더라고요.
우리 항공사에서 한국 직항 노선을 신설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새로운 팀도 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익숙한 팀에서 낯선 팀으로 간다는 게 마냥 내키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 출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혹시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말이에요. 그런 희망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대기 발령 명단을 살펴봤죠.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어요. 제 이름이 항공노선 승무원 명단에 당당히 올라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내심 긴장되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익숙한 팀에서 이탈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적어도 괴롭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란 희망이 생겼달까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새 팀에 합류했죠. 처음에는 팀원들의 생소한 얼굴에 어색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면 분위기가 나아질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왕따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제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한국직항노선 팀에도 저를 괴롭히던 동료와 선배들의 인맥이 좌르르 깔려 있었던 거예요. 분명 낯선 얼굴들인데 이상하게 저만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새 팀에 희망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혜윤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걔는 제가 전에 있던 팀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보였어요. 낯선 팀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죠. 옆자리에 앉아서 항상 제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곤 했답니다. 하지만 혜윤이와는 상관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의 괴롭힘이 재현되는 걸 느꼈어요. 여전히 저만 혼내고 저만 무시하고 정말 지긋지긋한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심지어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해외 일정이 잡혀서 현지 호텔에서 묵게 됐는데 하필 같이 방을 쓰게 된 사람이 저를 괴롭히는 동료였어요. 침대 배정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더니 급기야 제가 누워있던 침대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분명 합의해서 정한 건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저보고 당장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말한 지가 몇 분이나 지났다고 벌써 까먹는 거냐? 머리가 나쁜 거냐? 라며 억지를 부리는데 진절머리가 났어요. 이불 위에 웅크리고 앉아서 오열하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한참을 펑펑 울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전 그 자리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답니다. 동료들의 괴롭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묘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에 그쳤는데 나중에는 대놓고 면전에서 모욕을 주더라고요. 매번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고 머리가 핑핑 도는 느낌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하는 게 너무 두려워졌죠. 한국행 비행기에는 아직 오르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랄까요? 언제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늘 불안하고 초조했답니다.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전에는 당당하고 씩씩했던 제가 어디로 간 건지 눈에 띄게 움츠려들고 자신감을 잃어갔죠. 소심하고 나약해 보여서 스스로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저에겐 한 줄기 희망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혜윤이었죠. 혜윤이는 다른 동료들과 달리 전혀 왕따에 동참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저를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힘든 날엔 다정하게 위로해주곤 했죠. 승무원들이 제 외모를 비하하거나 업무 능력을 폄하할 때마다 혜윤이가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왜 린네 씨 외모 가지고 그러세요? 승무원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만 갖추고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되는 거지. 외모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린네 씨 외모 어디가 어때서 비난하는 건데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면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곤 했죠. 괴롭힘에 동조하지 않고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혜윤이 덕분에 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휴게실에서 외톨이로 앉아 있어도 혜윤이가 제 옆자리에 앉아서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니까요.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할 때도 있고 힘들어 보일 땐 속 깊은 얘기도 들어주면서 공감해 주더라고요. 그 모든 게 제겐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혜윤이라는 동료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위안을 얻고 힘을 낼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혜윤이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버텨내던 어느 날 일이 있었어요. 저를 괴롭히던 선배가 또다시 트집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죠. 근데 평소와 다르게 혜윤이가 그 선배 앞을 가로막더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린네 씨한테만 그러세요?
다른 승무원들 실수할 땐 그렇게 눈 감아주면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고 대놓고 따졌어요. 순간 휴게실이 조용해지더니 선배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할 말을 잃었죠. 그 뒤로 그 선배는 한동안 저를 쉽게 건드리지 못했어요. 혜윤이가 저를 감싸주는 모습에 다들 눈치를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정말 혜윤이가 아니었다면 이 험난한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 싶다니까요. 시간이 흘러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첫 한국행 비행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한국으로 출장을 간다는 사실에 설레면서도 또 저를 따돌리는 승무원들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생기게 될지 내심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낯선 곳에서의 업무라는 설렘이 더 컸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선 한국공항의 규모와 첨단 시설에 압도되었죠. 네덜란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현대적인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뒤 스케줄 때문에 며칠 머물게 되었는데 그게 또 저에겐 큰 기회가 되었어요. 숙소에서 짐을 풀고 쉬고 있는데 혜윤이가 불쑥 제 방문을 두드리더니 같이 서울 구경을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서울이 처음인 저로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게다가 혜윤이 같은 든든한 가이드가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그렇게 혜윤이와 함께 서울 나들이를 가기로 했어요. 혜윤이가 우선 지하철을 타고 광장시장에 가보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서울의 도심을 관통하는 대중교통이 궁금하기도 했고 광장시장이 먹거리 천국이라고 해서 기대가 되기도 했죠. 막상 지하철에 올라타고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일단 차체가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네덜란드 지하철의 2배쯤 되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엄청 깨끗하고 쾌적한 데다 냉방이 빵빵해서 더위 걱정은 없었죠. 게다가 안에 노약자석이란 자리가 따로 있는데 자리에 앉은 어르신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앉지 않는 거예요. 노인 공경 정신이 남달라 보였죠. 네덜란드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특히 안내방송도 인상 깊었어요. 다음 정거장마다 알려주는 건 기본이고 문 열리는 쪽까지 정확히 알려주니 처음 와본 사람도 전혀 헷갈릴 일이 없겠더라고요. 요금도 어마어마하게 싼 데다가 노선도에서 보니까 어디든 한 번에 갈 수 있게 쭉 연결되어 있었어요. 서울 시민이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니까요. 혜윤이와 함께 신나게 지하철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광장시장에 도착했어요. 시장 안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먹거리 냄새가 풍겨왔죠. 호떡부터 만두와 분식, 그리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까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음식들을 계속 보다 보니 안 그래도 출출했던 배가 금세 꼬르륵거리기 시작했답니다. 먹거리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음식들 중에서도 제 눈길을 확 사로잡은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산낙지였죠.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던 음식이라 혜윤이한테 꼭 먹어보고 싶다고 졸랐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처음 본 산낙지의 모습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하얀 접시 위에 통통한 낙지가 잘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 꿈틀거리며 올려져 있었거든요. 마치 우주에서 온 외계 생명체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산낙지는 도대체 어떤 맛일지 상상도 안 갔답니다. 용기를 내어 젓가락으로 집어보니 탱탱한 식감이 젓가락 끝으로 만져지는 게 신기했어요. 혜윤이가 알려준 대로 기름장에 살짝 찍어서 입에 넣자마자 제 눈이 휘둥그레졌죠. 낙지가 입안에서 사르르 미끄러지는 느낌과 함께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정말 특이했어요. 처음에는 좀 질긴 느낌에 적응이 안 됐는데 씹을수록 은은하게 올라오는 고소한 맛에 푹 빠지고 말았죠. 참기름과 소금이 합쳐진 소스와 한상의 조화를 이루니 너무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어느새 접시가 싹 비어져 있는 거 있죠? 산낙지에 홀딱 반해버린 저는 거침없이 한 접시를 더 비웠어요. 하지만 산낙지만으로는 배가 모두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혜윤이한테 배가 고프다고 징징거리자 혜윤이는 선지해장국을 먹으러 가자고 했죠. 식당에 가서 바로 주문을 하고 선지해장국이 나왔는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답니다. 뭘 보고 기겁을 했냐고요? 바로 국물에 둥둥 떠다니는 검붉은 색의 덩어리들 때문이었어요. 동글동글한 모양새가 마치 초콜릿 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정체가 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호기심에 숟가락으로 한 입 떠먹어 보니 처음 먹어보는 식감에 저도 모르게 처음에는 당황했답니다. 젤리처럼 말랑말랑하면서도 퍽퍽한 게 도무지 상상이 안 갔어요. 근데 입에서 오물거리는 걸 씹다 보니까 점점 고소한 맛이 올라오는 거예요. 게다가 얼큰하고 칼칼한 국물 맛은 또 얼마나 뜨끈한지 몰라요.
국물을 먹을 때마다 제 속에 국물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다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 맛을 두고 시원하다고 표현한다는데 정말 딱 들어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혜윤이가 이런 국물 요리에는 소주 한 잔이 딱이라면서 어울리는 조합이니 꼭 도전해 보라고 귀띔해 주는 거예요. 한국까지 왔는데 한국의 술을 또 안 마셔볼 순 없었죠. 소주잔을 기울이며 우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쩐지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입을 열고 있었어요. 평소엔 꺼내기 어려웠던 왕따 당했던 경험들을 술김에 주저리주저리 털어놓고 있더라고요. 어느새부턴가 갑자기 돌변하던 동료들의 모습부터 이때까지 괴로웠던 일들이 폭풍처럼 쏟아져 나왔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억눌렸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 모든 이야기를 혜윤이는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때로는 분노에 찬 눈빛을 보내면서도 따뜻한 위로를 건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쌓아뒀던 응어리를 싹 비워내는 듯한 기분이었죠. 혜윤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해주는 게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혜윤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혜윤이도 예전에 중국 항공사에서 일할 때 왕따를 당했다더라고요. 진급시험 때문에 선배가 외국어 책 번역을 혜윤이에게 전부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혜윤이는 번역을 절대 할 수 없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선배 눈밖에 나서 인사평가에서 점수를 일부러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혜윤이는 거기서 당하지만 않고 바로 팀장한테 가서 당한 일을 말했대요.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게 그 선배가 결국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덕분에 혜윤이는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 경험까지 나눠준 혜윤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걸 느꼈죠. 혜윤이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자기한테 기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듬직한 친구를 얻은 기분이었죠. 그 뒤로도 왕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지만 혜윤이 말을 듣고 난 후로는 좀 달라졌어요. 이제는 개의치 않기로 했거든요. 오히려 당당하게 할 말은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혜윤이가 왕따를 극복했던 방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언어폭력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주변에서 대놓고 저를 괴롭힐 때마다 계속 녹음해뒀어요. 그렇게 증거를 모으고 있던 어느 날, 제 왕따의 주범이었던 선배가 또 저한테 트집을 잡더라고요. 지겹게 외모 지적을 하는데 이때다 싶어서 모아둔 녹음 파일을 딱 들려줬죠.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그러시면 팀장님께 가져갈 거예요. 라고 엄포를 놨어요. 선배는 깜짝 놀랐는지 그 뒤로는 입도 뻥긋 못하는 거 있죠? 놀랍게도 진짜 그 이후로는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렇게 녹음 파일로 선배를 꼼짝 못하게 하고 나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를 괴롭히던 몇몇 승무원들이 와서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왕따를 하길래 그냥 따라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듯이 남 탓을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봐주고만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한 번만 더 저한테 불쾌한 언행이나 행동을 하면 똑같이 상부에 보고드린다고 말을 했죠. 그 뒤로는 저를 건들기는커녕 제 주변으로 다니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이 일이 있는 이후에 한국항공사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아무래도 혜윤이의 영향이 컸었죠. 혜윤이같이 정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랑은 함께 일을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항공사에 합격하게 되면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다니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음식이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